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두사 엄마라는 그림책을 읽고 변화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메두사 엄마 그림책 보셨나요? 이 메두사 엄마의 머리카락이 정말 길고 그리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다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주인공인데, 이 메두사 엄마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기 낳는 장면들이 나오는 되게 독특한 그림책이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막 자기의 손발처럼 움직이는 그런 점도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두사 엄마는 자기가 낳은 딸을 지극히 사랑하고 잘 키워가는데요. 그 메두사 엄마는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은 그다지 사회성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믿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마지막에 딸이 학교에 가고 싶어하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무서워할까봐 엄마에게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메두사 엄마가 내 딸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남들이 무서워할까봐 좀 멀리 하려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메두사 엄마도 마음이 아팠을 거고, 보는 독자들도 그 마음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학교에 간 어린 딸을 데리러 온 메두사 엄마. 그 너무나도 익숙하고 마치 정체성과도 같았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그 모습에 다들 깜짝 놀라고 감동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딸도 기뻐하고, 이 마지막 장면, 이 장면에서 엄청 감동이 몰려왔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났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엄마의 모성애는 대단한 것 같다. 내가 정말 기어이 고수해 오던 것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 아이들이 원한다면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엄마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두사 엄마를 보면서 그 메두사 엄마가 머리카락을 자른 그 장면,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변화와 성장이라고 잡은 이유는, 이 긴 머리를 가지고 계속 살아오던 이 메두사 엄마가 머리를 짧게 자른 것은 커다란 변화입니다. 이 계기는 물론 자기가 사랑하는 어린 딸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스스로 그렇게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한 단계 성장하고, 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 사회에서도 뭔가 딸이 원한다면 기꺼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다른 학부모와도 소통을 할 것 같은 그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럼으로써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메두사 엄마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두사 엄마라는 그림책을 보면서 변화가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할 정도로, 사랑도 변하고, 우리는 성장하고, 늙어가고 죽고, 변화만이 이 세상의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아기인 상태로 태어나서 어린이가 되었다가 청소년으로 자라서 이제 드디어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다가 점점점 늙어가고 그리고 죽게 되겠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큰 변화가 뭐였을까요? 집에서 놀고 또 유치원에서 놀다가 학교에 들어온 일, 초등학교에 입학한 일, 그리고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일. 이게 큰 변화였겠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또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사를 간 적이 있는 친구라면 이사와 전학,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죠. 자기 환경에 친한 친구도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이제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이런 큰 변화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이러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데 그 적응 과정을 거쳐서 결국 적응을 하고 나면 이제 또 한 단계 성장한 자신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새에게 알은 세계라고 했습니다. 메두사 엄마에게 그 둘러싼 세계는 머리카락이었을 수도 있고요. 메두사 엄마의 딸 이리제에게는 엄마의 머리카락으로 이 아이가 이제 자라고 배워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엄마의 머리카락이 이 어린 이리제와 메두사 엄마를 둘러싼 세계였을 거예요. 근데 그 머리카락을 잘랐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의 세계를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고 더 큰 세계로 나아오려면 아주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 알, 울타리, 그 틀, 그런 세계를 깨뜨려야만 더 큰 세계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동은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파괴하는 아주 큰 결단을 필요로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변화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 적응하면서 더 성장하는 자신에 대한 희망이 있을 수 있겠죠. 헤르만 헤세의 공작나방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공작나방에서 하인리 모어는 어렸을 때 나비 수집을 주로 했거든요. 나비 수집을 정말 재미를 붙여서 할 때, 그때 이 하인리 모어의 알은 뭘까요? 이 아이의 세계는 바로 나비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나비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모으던 그 나비 수집판을 에밀의 공작나방을 망가뜨린 후에 자책을 하면서 자기의 그 나비 수집 부분을 전부 다 망가뜨려 버리거든요. 그 자기가 만들었던 자기의 알과 세계를 깨뜨린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나비 수집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공작나방에서도 그렇고 데미안에서 나온 대로 그 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알은 세계라고 했고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라고 했죠. 알은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이에요. 보호막이고 울타리이고 세계이고 틀이죠. 그런데 그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적정한 시기에 깨고 나오지 않으면 그 새새끼 또는 개미의 번데기, 이런 애들은 알을 찢고 나오지 못하면 거기서 죽어요. 성장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죽는다라는 얘기죠.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크지만 변화를 거부하고, 만약에 이제 중학교를 졸업해야 될 여러분이 계속해서 중학교 3학년으로 머물러 있겠다. 그러면 이제 도태되고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장은 정말 커다란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동반하지만 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과업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R은 보호와 안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작아져서 못 입는 옷처럼 깨부시고 나가야 되는 그런 갑갑하고 이제 나를 옥죄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의 뱃속을 이제 더 이상 자랄 수 없게끔 옥죄는 엄마의 뱃속을 나와야 됐고 또 나와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첫 숨을 들이키는 것처럼 그 변화는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을 동반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과업이라는 거. 그래서 그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도태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변화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막연하지만 뭔가 그 설렘이나 기대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까지의 세계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친구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축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단계인 고등학교에서 더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이제 만날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에 가서 더 좋은 사람, 더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사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또 거기에서 사랑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세계는 아무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러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이제 배우는 성장이 이루어질 거란 얘기예요. 만약에 변화한 상황에 예전 상황보다 좀 좋지 않다, 열악하다라고 느끼더라도 거기에서 또 뭔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통사고로 만약에 시력을 잃게 됐다고 해보세요. 그런 친구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나는 눈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했고 눈이 안 보이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해본 적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력을 잃고 난 후에 그때서는 이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는데 그렇게 강제로 변화에 적응을 해야만 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도대체 뭘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눈이 아니고 또 다른 감각들이 있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고마움. 예전엔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사할 줄 몰랐던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을 배우고 또 몸에 어떤 장애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고 더 나의 생각과 마음의 틀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가 불행한 결과가 초래한 변화여서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상당히 좀 우울하고 슬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배울 점은 있다. 그래서 내가 더 성장하고 나의 이제 마음의 크기가 생각의 틀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예전의 틀을 깨야지만이 더 넓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쌤도 예전에는 굉장히 기억력이 좋아서 학생들이 한 학년에 500명이었을 때도 학생 한 명 한 명을 다 외웠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고 뭔가 단어를 말하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빙빙 돌고 안 나올 때가 있고 이런 노화를 겪으면서 그러면 이번 단계에서는 내가 배울 점은 뭔가 근데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기억을 하고 보였기 때문에 남들의 실수를 약간 이해를 좀 못하는 면이 있었어요. 약간 자만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노화를 통해서 더 겸손함을 배우라고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남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더 내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너그러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화도 나에겐 한 단계 성장이다. 노화는 쇠락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더 커지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메두사 엄마라는 그림책을 통해서 변화를 겪게 되고 그 변화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성장이다. 경험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하게 되고 세상 모든 사람 다 아픈 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 나와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공감 능력도 커지고
경험이 많아짐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나의 정체성이야. 이거는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까지도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또 변화를 겪고 이러면서 바뀌기도 하고 또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메두사 엄마라는 그림책을 보고 변화와 성장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도 다시 한번 메두사 엄마라는 그림책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